어릴 적부터 클레어는 완벽주의자로 불리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피아노 연주회에서는 늘 최우수 연주자로 뽑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클레어가 이루는 모든 성과를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기대감 역시 커졌습니다. 매일 듣는 말은 넌 정말 대단해. 내가 해낼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해. 였지만 이는 칭찬이 아닌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클레어는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대에 올리는 삶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클레어는 자신의 첫 번째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국 모의고사에서 기대했던 상위 1%에 들지 못한 겁니다. 부모님의 실망한 표정과 선생님의 애매한 위로 속에서 클레어는 자신에게 실망하며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너 정도의 아이가 이런 결과를 받는 건 말이 안 돼. 부모님의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후 클레어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다. 라는 생각에 빠져 어떤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마저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완벽주의는 스스로를 속박하는 족쇄가 되었고 클레어는 점차 사회적 활동에서 멀어지며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클레어는 여전히 주변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담임 선생님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클레어, 너 한국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건 어떻겠니? 한국이요? 클레어는 낯선 이름의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시아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본 적도 많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나라야.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언어나 학문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를 발견할 기회를 주지.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바로 그런 경험이 아닐까? 처음에는 선생님의 말을 그저 지나가는 조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클레어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쩌면 여기를 떠나는 게 나에게 필요한 변화일지도 몰라. 결국 클레어는 부모님에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클레어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 거기서도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는 걸 잊지 마. 라는 말을 덧붙이며요. 이제 클레어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또 다른 도전이자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던 날 클레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나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곧이어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클레어는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풍경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공항의 규모와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밝게 웃으며 맞아주는 안내원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세련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호스트 가족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클레어, 어서 와요. 우리는 김씨 가족이에요. 우리 집에서 잘 지내길 바랄게요. 김씨 가족의 집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아늑한 방을 본 클레어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새로운 환경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치와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한 클레어는 호스트 어머니의 정성 가득한 음식을 보고 감탄했지만 생소한 맛에 적응하기 위해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건 매울 수 있어요. 괜찮으면 한번 먹어보세요. 호스트 어머니가 건넨 김치를 한 입 빼어 문 순간 클레어는 입안 가득 커지는 매운맛에 당황했지만 곧 그 독특한 풍미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맵긴 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클레어의 솔직한 반응에 가족 모두가 웃으며 환영의 건배를 했습니다. 다음 날 클레어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태권도 도장에 등록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클레어에게 태권도가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임을 설명하며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신 수양과 자신감 회복에도 도움을 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이 말을 듣고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품었습니다. 자신감 회복이라는 말이 그녀의 귀에 특히 와닿았던 것입니다. 도장 첫날 클레어는 태권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유연하고 민첩한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클레어 준비됐니? 사범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클레어는 처음 배우는 동작에 서툴렀습니다. 발차기는 높이 올라가지 않았고 중심을 잡지 못해 자꾸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동료 학생들은 능숙한 동작을 선보이며 칭찬을 받는 반면 클레어는 반복적으로 실수하며 속으로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훈련이 끝난 후 클레어는 도장의 구석에서 혼자 운동화를 고쳐 신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 수진이라는 동료 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첫날엔 누구나 실수해. 나도 처음엔 한 발도 제대로 못 올렸어. 수진의 따뜻한 미소는 클레어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계속 해봐. 포기하지 않으면 금방 나아질 거야. 수진의 말에 용기를 얻은 클레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실패해도 괜찮아. 조금씩 나아가 보자.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클레어는 본격적으로 태권도 훈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를 다녀온 뒤 도장으로 향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태권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면 그녀는 자신이 처음 도장에 왔던 날보다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실수도 많았고 동료 학생들처럼 능숙하게 동작을 소화하지 못했지만 훈련 중간중간 스스로에게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라고 다독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새롭게 배우는 기술들은 그녀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고 매번 실패와 반복이 따랐습니다. 특히 기본 품새를 배우는 날 클레어는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지 않아 사범님의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클레어, 발의 위치가 틀렸어. 다시. 사범님의 말에 다시 동작을 시작했지만 또다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클레어는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하는 걸까? 모두 나를 보고 비웃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날 밤 호스트 어머니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은 그녀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클레어, 오늘 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힘들어 보이는구나. 클레어는 조심스럽게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렴.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과정이란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이 말에 클레어는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도장에 나간 그녀는 사범님과 동료들 앞에서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품새 동작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녀의 솔직한 선언에 사범님과 학생들은 박수를 쳤고 수지는 그녀의 옆에서 손을 들어 올리며 할 수 있어, 클레어라고 격려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클레어는 조금씩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품새 동작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터득하고 발차기 높이도 이전보다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서 그녀는 점점 태권도의 재미를 느꼈고 하루하루 자신감도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도장에서 전통적인 태권도 정신과 철학에 대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사범님은 태권도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운동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수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권도의 가장 큰 가치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은 클레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느리더라도 자신의 페이스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클레어는 상대와 겨루기를 처음으로 경험해야 했습니다. 상대는 클레어보다 경험이 많은 학생이었고 처음부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경기 초반 클레어는 연이어 점수를 내주며 완전히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동작을 시도할 때마다 상대의 공격에 당황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겨루기가 끝난 뒤 클레어는 도장 한쪽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형편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내 한계인가 봐. 그러나 그 순간 사범님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클레어, 오늘 너는 잘 싸웠어. 겁내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매일 도장에 와서 수련하는 그 자체가 내 자신을 뛰어넘는 과정이란다. 사범님의 말은 클레어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실패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며 클레어는 다시 한번 발차기 연습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겨루기 이후 클레어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개인 훈련 시간을 더 늘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장 수업이 끝난 뒤에도 혼자 매트 위에서 발차기를 반복하며
자세를 교정했습니다. 훈련이 길어지면 수진이 다가와 그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조금 더 접어야 중심을 잡기 쉬워. 수진은 클레어의 동작 하나하나를 세심히 봐주며 함께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범님이 클레어를 부르셨습니다. 클레어,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특별히 너에게 새로운 훈련을 맡기고 싶어. 사범님은 그녀에게 태권도의 정신 중 하나인 호흡 훈련을 소개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몸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마음과 호흡의 조화가 중요해. 이 훈련은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거야. 호흡 훈련은 클레어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깊고 느린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집중시키는 이 훈련은 단순한 동작보다 더 큰 도전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 쉽게 집중하지 못했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안정될 수 있구나. 그녀는 매일 이 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한편 도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도장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작은 시합이 열릴 예정이었고 클레어에게도 초대장이 주어졌습니다. 클레어, 이번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줄 기회야. 수지는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웠지만 클레어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다른 학생들과 겨루기엔 아직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녀의 걱정을 들은 사범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 중요한 건 내가 이 시합을 통해 배우는 거야. 내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 단지 도전하고 그 속에서 내 자신과 마주하는 게 더 중요한 법이란다. 결국 클레어는 시합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호흡 훈련과 기본 동작 연습을 꾸준히 하며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시합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시합날이 되자 도장은 응원의 함성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멋진 발차기와 품새를 선보이는 모습을 보며 클레어는 압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도 이 무대 위에서 끝까지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클레어,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매트 위로 올라섰습니다. 클레어의 차례가 되자 도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매트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자신이 쌓아온 연습과 노력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상대는 키도 크고 체격도 더 좋은 또래의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능숙한 자세로 준비 동작을 취하며 여유 있는 미소를 지었지만 클레어는 끝까지 눈을 마주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자 상대는 빠른 속도로 클레어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클레어는 몇 번이나 뒤로 물러났고 연속으로 점수를 잃으며 초조함이 커졌습니다. 한 차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자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그녀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모두 내가 못한다고 생각할 거야. 머릿속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목소리가 그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클레어, 괜찮아. 끝까지 해봐. 단 한마디의 응원이었지만 그 안에는 클레어를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난 여기까지 왔어. 끝까지 해볼 거야. 경기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클레어가 조금씩 페이스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피하며 자신이 연습했던 발차기를 시도했고 몇 번은 제대로 맞아 점수를 얻기도 했습니다. 비록 경기는 결국 클레어의 패배로 끝났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그녀는 매트를 내려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 다른 학생들이 그녀를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범님은 그녀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 내가 오늘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그 이상이었어. 태권도의 진짜 가치는 바로 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데에 있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발표회 후 클레어는 다른 학생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클레어가 외국인이라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지 않아? 저 실력으로 시합에 나간 건 좀 무리였던 것 같아.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는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나는 정말 못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할 거야. 그녀는 도장에 다시 나가야 할지 고민하며 몇 날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집으로 찾아와 그녀의 속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왜 요즘 도장에 안 와? 혹시 무슨 일 있어? 클레어는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의 불안과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클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걸 거야.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 수진의 말은 클레어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리고 그 과정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녀는 다시 도장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속도로 성장하는 데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도장에 돌아온 클레어를 본 사범님과 동료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수지는 그녀를 향해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너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이제 제대로 해보자. 클레어는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떨치려 애썼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점점 자신을 믿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커져갔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사범님은 클레어에게 새로운 동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동작은 난이도가 높은 만큼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클레어는 여러 번 실수하며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범님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번엔 조금 더 천천히 해보자. 한 번에 완벽해질 필요는 없어. 이전과 달라진 점은 클레어가 실수할 때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녀는 점점 훈련에 몰입하며 사소한 진전에도 기뻐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사범님은 클레어를 개인적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클레어, 너에게는 남들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너는 이미 중요한 걸 깨달았으니까. 클레어는 사범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천천히 가더라도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장에서 큰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범님은 클레어와 수진, 그리고 몇 명의 학생들에게 특별팀 훈련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훈련으로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클레어는 처음에는 자신이 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했지만 수진이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내가 필요해. 내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아. 그 말은 클레어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녀는 팀원들과 함께 훈련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간중간 클레어는 동작이 맞지 않아 팀원들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팀원들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지는 그녀의 옆에서 끊임없이 동작을 시범 보이며 도왔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우리가 너를 기다릴 거야. 팀 훈련의 마지막 날, 모든 팀원은 협력하여 하나의 완벽한 품새를 선보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클레어는 자신이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이루는 성취의 기쁨은 그녀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훈련 후 수지는 클레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알겠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엔 서로를 도와 함께 나아가는 거야.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클레어는 이제 태권도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내면을 단단히 다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더 이상 과거의 실패로만 평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팀 훈련이 끝난 뒤 도장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모여 그동안 배운 기술을 선보이는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 발표회는 단순한 시합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에게 도전하고 성장한 과정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클레어는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품새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발표회 날 도장은 학생들과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매트 위를 바라보던 클레어는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어. 호스트 어머니와 수진이 그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응원하자 클레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매트 중앙에 선 클레어는 한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긴장을 느꼈지만 곧 자신이 연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품새의 동작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중심을 잃을 뻔한 순간에도 다시 균형을 잡고 끝까지 동작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그녀가 이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도장은 큰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범님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클레어, 오늘 너는 정말 멋졌어.
내가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태권도의 진짜 정신이었어.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단다. 행사가 끝난 뒤 클레오와 수지는 도장 밖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지는 클레오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했어. 넌 내가 아는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제는 내가 너 자신을 믿을 차례야. 클레오는 눈물을 머금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수진.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리고 나도 이제 알겠어.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클레어는 호스트 가족과 사범님, 그리고 수진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 속도로 나아갈 거예요. 모두 정말 감사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클레어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깨달음과 실패를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그녀를 한층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어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태권도를 통해 나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신 내 속도로 천천히 꾸준히 나아갈 것이다.